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고 하면 록펠러가 많이 언급됩니다. 록펠러가 1937년에 사망할 때 14억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게 현재 환율로는 2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현재 가치 기준으로 42조 원 정도라고 추정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록펠러가 사망한 이후에 14억 달러를 그냥 현금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295억 달러가 될 수가 없어요. 현금을 그대로 두었다면 14억 달러는 6,370만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945억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 당시에 2조 원 정도의 돈을 남겼는데 어떤 계산에서는 945억이라고 하고 어떤 계산에서는 42조 원이라고 할까요? 구매력에 대한 기준 때문인데요. 올해 1.5리터 콜라 한 병이 편의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50년 후에 콜라 가격이 2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50년 동안 콜라의 가치가 5배가 오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콜라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5배 떨어진 겁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했을 때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요. 실제 14억 달러의 현금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지폐 그대로니까 14억 달러라는 가치가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록펠러가 죽을 당시에 14억 달러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과 지금 14억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예전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500원 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현재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을 때 2조 원은 945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이 자산이 하루하루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힘들게 출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죠. 일부 워커홀릭들은 다른 생각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해방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정확하게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복권에 당첨돼서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월 500만 원씩 꽂히게 된다면은 굳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설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프기라도 하면은 근로소득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병원비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없으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돈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답을 저축해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적금의 이자를 보시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적금은 3.5% 정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것도 꽤 높은 편인데요. 3.5%의 적금에다가 매월 155만 원씩 5년을 적금하게 되면은 1억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 9,300만 원에 이자 700만 원가량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이자 700만 원은 세금을 딸고 난 금액인데 5년 이자가 7.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3,300원 하던 코카콜라가 4,000원이 됐어요. 가격이 21%나 올랐습니다. 5년 전에 1억 원으로 코카콜라 3만 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만 5천 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실제 구매력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해야 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오래 살기 때문에 20년, 30년 이상을 돈을 소비만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모아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1년에 생활비를 3천만 원 쓴다고 하면은 10억 가지고 30년을 살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3천만 원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은 30년 동안 내 노후 자금을 해결해줄 돈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필요한 자금의 크기가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둘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치예요.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년 동안 매월 155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3.5% 적금에 투자했을 때는 8억 원을 받을 수가 있고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약 36억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S&P 500에 투자하는 게 적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S&P 500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라도 한 7, 8%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30억이 있다면 1년에 2억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 2억의 수익을 모두 써버리지 않는다면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쓰지 않은 만큼은 계좌에 남을 테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근로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나의 자본을 이용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더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이었던 자산에 100, 200 플러스를 계속 해가면서 크기를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자본소득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0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곱하기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수익률이 훌륭하더라도 자산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산이 100원밖에 없다면은 이게 100배 되든 1000배 되든 만배가 되든 큰 금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만든다면은 조금만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굉장히 크게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모아진 자산을 빠르게 불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도우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이 곱하기의 배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을 모으기만 한다
한다면은 매년 자산의 마이너스 3%를 곱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그대로 둔다면은 1억이었던 가치는 2천만 원까지 감소하게 돼요. 즉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매년 점점 가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현금으로 두고 한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매년 10%의 수익을 올린다면 한쪽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쪽은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떤 투자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하거든요. 너무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가 힘들게 모은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